파티션과 장치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장치 파일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죠. 일단 일반 ID 디스크 방식은 뭐 HDA 형식이 되는데 현재는 거의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쓰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시리얼 AT를 쓰고요. 그 다음에 SSD, 그 다음에 일부 몇 개월은 뭐 스카시, USB 메모리를 쓰기 때문에 장치 파일명은 DV의 SSD 계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파티션을 분할하게 되면 1, 2, 3, 4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뭐 HDA 계열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예제 보이죠? DV의 SDA1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일단 DV SD라는 거는 이제 디스크 유형을 뜻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SD가 시리얼 ATA, SATA, 이거 우리가 SATA라고 부르는, 그 다음에 스카시, SSD, USB 메모리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HD는 현재 거의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 디스크 우선순위로는 이제 2번이 A, B, C, D 순으로 간다는 거죠. A가 첫 번째 디스크가 되는 거고 B, 두 번째 디스크 C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3번은 파티션의 번호죠. 처음부터 그렇게 분할하게 되면 1번부터 이게 할당이 되는데 다만 이제 프라이머리는 1번부터 4번까지 차지하고요. 익스텐드는 이제 그 프라이머리 내에 한 번호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1번부터 4번 내에 드는 거는 이제 익스텐드 파티션이 할당되는 번호고 로지컬은 무조건 5번부터 할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제 링스 마스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DVHDA3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HDA가 첫 번째 ID 디스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프라이머리 세 번째 프라이머리 파티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 파티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VSDB는 이제 두 번째 디스크가 되는 거죠. 시리얼 AT 또는 SATA 뭐 이런 계열 또는 뭐 USB나 SSD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이제 두 번째 로지컬 파티션은 5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로지컬 논리 파티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티션의 분할이요. 파티션의 분할은 처음에 이제 설치할 때 저희가 그 슬래시하고 수압을 나눌 때 이제 그래픽한 그 창 기반에 이제 설치를, 그러니까 파티션을 분할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디스크 드루이드입니다. 디스크 드루이드라고 불렀어요. 그건 이제 그래픽 유저 기반의 파티션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 처음 설치할 때는 뭐 그 도구를 사용하면 되지만 설치한 이후에는 이제 보통 명령 기반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F디스크나 좀 많이 쓰는 게 파티드인데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게 F디스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F디스크는요 이렇게 그 파티션을 분할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면 이제 독특한 이제 명령어를 씁니다. 요거는 여기 보면 이제 div 그 장치 파티션 분할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div fdisk div sda 이렇게 하는 게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의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M이라고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파티션을 추가하는 명령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그 파티션을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뒤에 이제 이 파일 시스템 관련 영역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또 남아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하는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나눠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F디스크 하시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하게 되면 파티션이 이제 그 F디스크 마이너스 L은요, 보통 실무에서는 이제 장착된 그 디바이스별로 이렇게 파티션 분할 상태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처음에 설치할 때 이제 30기가를 나누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30기가 나눴었죠. 30기가 그 장치 파일명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DVSD의 1번 여역에 저희가 25기가 나눴고요. 수압을 2기가로 나눴군요. 근데 이거 지금 대략적으로 뭐 뒷부분에 한 3기가 정도 남았죠. 나중에 그 3기가를 F디스크 명령으로 이제 분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F디스크 명령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들어가는 볼까요? 이렇게 F디스크 DV의 SDA 이렇게 들어가면요, 명령어를 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잘 모르시면 이렇게 M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일단 끝날 때는 Q 누르시면 돼요. 일단 Q가 quit video saving change라고 보이시죠? 이 부분 저장하지 않고 종료한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론적인 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리눅스는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지금 이렇게 나눴죠. 최소한 슬래시 영역하고 슬래시가 실제 리눅스가 설치되는 그 공간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기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분할하는 건 실제 서버로 쓸 때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추가적으로 더 분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용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운영할지에 따라 또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제 리눅스에서 이제 어떤 영역을 분할을 권장하는지를 좀 더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따로 이제 해놨죠. 리눅스 파티션 분할이 필요한 영역과 디렉토리가 되는데, 일단 뭐 슬래시는 무조건 나눠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일단 이것만 분할, 다른 영역을 분할하지 않으면 모든 게 슬래시랑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레드캣에서는 이 영역만 지정할 때는 뭐 3에서 5기가면 충분하다고 되어 있고요. 서버로 쓰이게 사용하면 10에서 15기가 되는데, 뭐 그냥 일반적인 서버는 모르겠는데, 뭐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한 25기가 정도는 좀 나눠주셔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5기가 정도. 자, 그 다음에 수압 꼭 나눠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초기에는 수압은 일단 부족한 램을 어떻게 보면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즉 부족한 램보다 더 큰 물리적으로 장착된 램 이상의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램의 수압을 지정하는 기준은요, 예전에는 램의 크기였다고 보시면 되죠. 램 곱하기 2를 이런 식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지금도 그 기준을 따라가긴 합니다. 근데 예전하고는 달랐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초기에는 램 곱하기 2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나중에 서버 관리 하시게 되면 뭐 디스크 크기라든지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이든지 뭐 동시에 실행된 응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적절하게 수압을 할당하시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만약에 그거에 대한 거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레딧에서는요, 최소한 이게 권장 시스템, 권장하는 그 수압 공간을 최소의 어떤 수압 공간을 할당하는 형태대로 지금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4기가 이하면 한 2기가 정도만 나누라는 거고, 4에서 16기가 정도 램이라고 하게 되면 4기가, 그 다음에 16에서 64기가 정도면 8기가, 그 다음에 64에서 256기가 16기가, 그 다음에 256에서 512기가는 32기가 정도 이렇게 할당하고 해서 지금은 이제 최소의 공간만 이렇게 할당하는 형태대로 수압 용량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전부터 좀 나누도록 권장한 디렉토리는 이제 부트라는 거죠. 그래서 부팅과 연관된 파일, 그 다음에 그룹 관련, 시스템 커널이 들어있는 디렉토리인데, 예전에는 거의 고용량 디스크다 그럼 나눴습니다. 두 번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부팅 속도가 이제 빨라지는 그런 장점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지금은 안 쓰지만 이제 지금 리로라는 부트로더가 있는데, 이 부트로더가 부팅을 주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부트로더가요, 1024 실린더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즉, 부트 관련 영역이 8기가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걸 넘어가면, 잘 인식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그룹을 쓰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잘 분할해서 쓰는 영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전통적으로 분할해도 권장하는 게 USR인데, USR은 응용 프로그램에 설치되는 그런 디렉토리입니다. 윈도우로 말하면 프로그램 파일스 같은 그런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그럼 어떤 디렉토리를 파티션 나누냐? 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 용량이 늘어날 가능성 있는 디렉토리를 일반적으로 파티션을 분할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USR은 응용 프로그램에 설치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용량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렉토리는 전통적으로 좀 분할을 하는데, 최근에 레드햇은 분할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 OPT라는 걸 또 별도로 제공을 해요. OPT. 그러니까 여기다 응용 프로그램 설치를 하라고 권장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USR이 급격히 늘어나는 형태는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설치하면 이제 급격히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자들이 추가를 하겠다 그러면 그 파티션을 분할하라 이런 식이죠. 즉 USR 로컬을 분할한다든지 나중에 소스 설치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레딧은 USR을 분할하지 않도록 권장을 하지만, 여전히 전통적으로 USR은 분할하도록 권장하기 때문에 일단 나누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최근에 꼭 나눠야 될 디렉토리 중 하나가 VR이죠. 로그라든지. 이 로그는 리눅스가 이제 모든 걸 다 기록을 합니다. 사용자가 로그인하고 로그아웃하고 그 다음 로그에 실패하고 이런 것들 다 기록하는데, 그런 것들을 로그 파일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로그 파일들이 VAR의 로그라는 디렉토리 안쪽에, 즉 VAR 디렉토리 안쪽에 로그라는 디렉토리가 있거든요. 이 디렉토리 안쪽에 각종 로그 파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숫자들이 많게 되면 그 파일이 커지겠죠. 뭐 또 늘어나고 또 커지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권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프린터 스풀, VR 스풀의 메일이라는 디렉토리, 이런 메일 디렉토리 이런 들이 그 저작권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용량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림 같은 걸 사용해서 이제 패키지 설치하게 되면 다운로드한 패키지들이 여기에 저장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충분하게 크게 잡으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는 그런 디렉토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홈이요. 홈은 네, 사용자 계정의 디렉토리들이 이 디렉토리 안에 생긴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홈이다 그러면 포센이다 그러면 홈 밑에 네, 포센이란 사용자 디렉토리가 이렇게 생기고요. 자, 그 다음에 포센 사용자는 이 디렉토리에서만 파일을 생성 삭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홈은 얼마큼 나누냐라는 것들은 1인당 총 사용자가 100명에게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100메가씩 할당한다라고 하게 되면 10기가를 할당하시는 거고요. 1기가씩 줘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100기가를 할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홈 디렉토리 용량은 전체 사용자가 몇 명이고 그 다음에 1인당 어느 정도 용량을 줄 것이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꼭 불안할 공간 중에 하나가 이제 템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항상 수업 시간이든지 강의 때 설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이제 홈 밑에 자기 자신 아이디에서만 파일 생성 삭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디렉토리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템프 디렉토리. 아마 VIL의 템프란 디렉토리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VI 편집기 할 때도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이 디렉토리가 모든 사용자가 파일을 생성 삭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디렉토리. 왜냐면 이 디렉토리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리눅스 디렉토리 구조할 때 설명드렸지만 임시 파일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파일 생성이 필요할 때 여기다 생성하는 거고요.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에 어떤 파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안에 파일 생성했다가 프로그램 종료하면 삭제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공유 모드에 스티키빗이라는 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 때문에 이제 예전에 해킹당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분할하는 걸 권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레드햇 분할을 최소화하는 영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버전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이제 관리하실 줄 알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파티션을 이제 뭘 나눠야 되고 용량 어느 정도 할 것인지라는 것들은 본인이 정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파티션 확인이죠. 파티션은 아까 살짝 보여드렸죠. F디스크 -L로 이제 파티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파티션 분할 상태는 정확한 명령어는 F디스크입니다. 이렇게. F디스크 -L인데 이 내용하고 실제 리눅스에서 적용되는 거랑 좀 다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F디스크 할 때도 설명드리겠지만 파티션을 분할하게 되면 여기 3번 이렇게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세 번째 파티션을 추가하면 3번이 생깁니다. 3번이라고. 그냥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죠. 제가 F디스크를 한번 해볼게요. 실제적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냥 보셔도 되는데요. 자, div sda를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m 누르라고 나오죠. 자, 추가는 n이거든요. add new 파티션 나오죠. n 하겠습니다. 엔터 치면 extend냐 프라이머리 나오죠. 프라이머리 합니다. 자, 그 다음 1, 2번을 지금 사용 중이기 때문에 3번을 선택하고요. 퍼스트 실린더라고 나오죠. 그냥 엔터 치면 남은 공도 다 할당됩니다. 엔터. 자, P 해보겠습니다. P 하면 지금 3번이 할당된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하고 나가는 게 더블입니다. 자, 그러면 F디스크 -L 하면 메시지, 이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파티션 남은 공간을 저희가 생성을 한 건데 나중에 지울게요. 생성을 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메시지 보면 kernel still use the old table이죠. 여전히 예전 테이블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반영되려면 리부스를 하거나 파트 프로브라든지 그 다음에 kpartx라는 명령을 쓰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F디스크로 설정하면 재부팅을 하셔야 돼요. 재부팅. 바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으로 지금 3번이 있기 때문에 3번이 나눠진 것처럼 시스템 인식하냐 아니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시스템에서 인식한 내용 지금 파티션이 어디까지 인식하냐라는 걸 확인하시려면 cat 프로시 밑에 파티션스라는 정보 파일이 있습니다. 프로시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2번까지밖에 없어요. 지금 커널상에서는 2번까지밖에 인정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게 되려면 네, 재부팅을 해야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울게요. 네, 디스크하고 DVSDA. 자, P 하면 3번 되겠죠? D 누르서. 삭제가 D입니다. D. Delete New Partition 보이시죠? 네, D 누르고 3번 누르시면 돼요. 네, P 하면 이제 삭제가 되고 종료, 저장하고 종료는 더블입니다. M 눌러보면요. 더블 보이시죠? Write table to disk and exit입니다. 이렇게 더블 누르시면 저장하고 빠져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파티션 확인은 중요한 가끔 이제 근데 2급에서 그 1차 시험 문제 등록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확인은 fdisk -l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파티션 적용 내용은 프로시미티 파티션스라는 이 가상 파일 시스템 내에 있는 파일에 저장됩니다. 일단 프로시미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또는 이제 마운트라든지 df-h도 용량이나 이런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운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마운트하면 마운트는 현재 이제 마운팅된 마운트 명령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운트하면 지금 이렇게 div 슬래시 수화분 따로 확인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가상 파일 시스템들다가 완성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df-h 이것도 역시 파일 시스템 관련 명령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24기가 정도 할당되는데 5.2기가가 지금 사용 중이고 18기가가 남아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요 두 개의 명령어는 다음에 또 설명드리고요. 밑에 또 그림 똑같죠? fdisk -l 했을 때 이제 나오고요. 제가 그림 넣어놨네요. 요건 이제 파트는 분할했는데 캡 프로시미터 파티션스는 반영이 안 된 거 보이시죠? 왜냐면 이건 재부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